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 PD님. 네네. 우리가 그 일상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여러 가지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유국장TV 채널에서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매우 세심하게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를 알아봄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덩치가 큰 보험회사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합의서 용지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릅니다. 네. 대략 서식은 좀 비슷하고요. 한번 좀 합의서 양식을 보여주시죠. 네. 합의서 작성할 때 첫 번째 경우인데요.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뭐 다시 치료나 그 보상을 해줍니까? 뭐 이렇게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 해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후유증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합의 내용에 그런 문구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쓰고 단 의사가 발급하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다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상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써놓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완벽하죠? 이 말이 맞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합의서에 합의를 한 후에 큰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러나 합의 후에 상태가 조금 악화되면서 뭐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극소수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말이죠.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네. 합의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보험회사 직원이. 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100이면 100 다 뭐 전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은 전화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대학병원에 좀 가셔서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후유장애라는 소견서를 좀 받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걸 받아오시면 우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소견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미 상황이 진행돼 버린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의사도 그것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말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말이에요. 마음고생도 하고 섣부른 합의로 본인이 치료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 또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요,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합의의 종류거든요. 이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어요. 네. 첫 번째, 어린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 것도 있겠죠. 네. 어린이는 말이죠. 성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상을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부상을 입게 돼도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친 부상은 꼭 도매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아주 그 적은 합의금으로 뭐 어린 아이니까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옛말에 이런 얘기도 있죠. 시계방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큰 대형 시계를 하나 사면서 그 아주 비싼 그 조그마한 시계를 서비스로 하나 달라는 그런 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합의하는데 네. 애기 것은 그냥 끼어서 합의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의사표시, 즉 내가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은 대략 한 5세 이하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보험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잘 안 다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일정 금액에 합의를 할 때 뭐 몇십만 원을 더 드릴 테니까 같이 합의하시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네. 어린이 부상 합의금은 성인과 달라서 말이죠. 합의금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합의를 하시더라도 어린이, 즉 자신의 불편함을 잘 설명 못하는 어린이는 가능하면 합의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경우는 골절이 없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골절이 있거나 뭐 뇌출혈이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든가 네. 이런 것이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판이나 또 아니면 그 골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네. 합의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이런 중상인 경우에는 네. 병원에 일시적으로 좀 다니면서 좀 시간을 먼 훗날로 합의 시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네. 간혹 큰 문제가 없다면서 어떤 경우는 몇 년 정도 이렇게 병원을 안 가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합의를 빨리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소멸시효 문제를 피해서 치료나 합의금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소멸시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치료 기간이 만약에 골절이 있다든가 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으니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말이죠. 네. 병원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원에 왔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네. 진료 차트도 다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게끔 하고 네. 그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병원의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준 시점부터 또 3년이에요. 네. 시효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몇 년씩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분쟁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좀 답이 됐습니까? 네. 네네. 다음은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신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임신을 한 여성한테 말이죠. 피해가고 사고가 안 나지 않겠죠. 네. 사고가 나면 분명히 임신부도 거기에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임신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부의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출산 이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얼마 준다고 하면 합의하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뱃속의 아이하고 엄마가 둘 다 교통사고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상사도 담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 합의를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책임 소재의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김 PD님? 피해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부의 합의는 가능하면 출산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비행기 타고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네. 뭐 이렇게 급해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임산부들은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임신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다. 네. 또 의사는 약물도 잘 안 써요. 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다 덮어 쓰잖아요. 뭐 당연히 MRI 촬영도 안 해주겠네요. 그렇죠. 네네. 전혀 안 씁니다. 네. 그러니 임산부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교통사고 후에도 피해자는 출산 때까지 그 고통, 아픔을 인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출산 후에 몸이 아프면 그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시는 겁니다.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는 무조건 합의를 해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네. 실적 때문이겠죠. 말려들지 마시기 바라는 겁니다. 네. 네. 합의서에 어떠한 단서 조항을 적어도 분쟁화가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네.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더. 아, 또 질문 있습니까? 김 PD님? 요거는 제가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 아, 네네. 만약에 임신부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네. 산부인과를 먼저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정형외과를 먼저 가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쉽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산부인과를 먼저 가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정형외과냐 산부인과냐 이 판단을 동시에 하겠다고 한다면 네. 정형외과와 산부인과가 존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네. 좀 이해하셨죠? 네. 예, 둘 다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우선 산부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사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기 합의는 여기에서 조기는 뭐 명태나 뭐 이런 조기 이런 생선이 아닙니다. 네네. 이른 시간에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예, 조기 합의. 네. 조기 합의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조기 합의를 잘 해서 합의금을 넉넉히 받고 네. 그 비용으로 뭐 좋은 치료죠. 뭐 도수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 뭐 또 좋은 약을 사서 치료한다면 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고 조기 합의를 했는데 네. 자꾸 그 조기가 나옵니다. 네. 조기 합의를 했는데 그부터 알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면서 시름시름 아파진다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순전히 합의를 한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김 PD님 그 세 가지 타이틀로 그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뭐 특별히 궁금사항이 있나요? 없으면 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유혹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